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은요 좀 특이하게 책에 있는 한 구절을 읽어드리는 것을 시작을 좀 할까 합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지난 5년가량의 세월 동안 나는 안정된 직장 없이 늘 궁지에 몰린 채 방황해왔다. 너는 내가 그동안 뒷걸음질만 치면서 나약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지도 모르지. 내가 많은 사람의 신뢰를 잃었다는 건 맞는 말이다. 경제적인 형편도 좋지 않은 게 사실이고 내 미래가 초량한 것도 부인할 수 없고 더 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도 맞다. 생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어야 할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공부가 상당히 허술하고 빈약하며 필요한 것을 모두 구하기에는 내가 가진 수단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말도 틀리지 않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막 내 얘기 같지 않아요? 그쵸? 약간 무기력에 빠진 청년이라면 뭐 한 번쯤은 전부 다 공감해 봤을 만한, 저도 이제 예전 시절에 정말 공감해 봤을 만한 그런 얘기들인데, 막 뭐 2008년 한 경제 위기쯤에 실직을 한 사람이 한 5년 정도 지나서 2013년쯤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뭐 나 이렇다라고 쓴 글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청년들한테도 정말 공감이 될 만한 얘기인데, 놀랍게도 이 구절은요 1880년 7월 반고흐가 동생인 테오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오늘 지구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 반고흐 영혼의 편지입니다. 이 책은요 반고흐가 동생인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모은 서가문집이에요. 빈센트 반 고흐는 미술계를 넘어서 전체 문화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아이돌 같은 존재죠. 반 고흐의 해바라기 같은 그림은 크리스티 경매에서 576억 원에 팔린 적이 있다고 하고요. 붓꽃이라는 그림은 소더비 경매에서 768억 원에 팔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반 고흐의 다른 유명한 작품이 지금 경매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1000억 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강남의 역삼동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27층 건물 포스코 PNS 타워가 있어요. 그게 최근에 이제 시장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매각가 1650억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 고흐 그림 2개만 있으면 이 건물을 사고 세금까지 다 내고도 남는 거예요. 부럽네요. 네. 그런 그림 2개도 아니고 1개만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근데 그가 청년기를 보냈을 때에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글에서 보듯이 그런 신세였어요. 무엇 하나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요. 밥벌이를 못해서 주변의 신뢰를 잃어버린 백수, 뭐 이런 상태였거든요. 집안에서도 골칫덩어리 취급을 당하고요. 사랑 고백을 해도 그 자리에서 네버! 절대 안 돼! 라고 해서 바로 차였던, 그야말로 불상의 아이콘 같은 그런 신세였습니다. 반 고흐는 화가를 꿈꿨던 사람은 아니고요. 원래는 20살 무렵에는 화랑 직원을 했다가 퇴출을 당하고요. 견습교사, 또 서점 점원을 전전하다가 25살 때쯤에 전도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해요. 근데 이제 너무 열정적으로 외골수로 전파를 하다 보니까 결국 부족한 사회성이 문제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되는데 실패를 합니다. 26살 무렵에 그림에 대한 관심을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가지게 돼가지고요. 그 후부터 본격적인 그림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늦게 시작을 한 셈인 거죠. 이 책 반 고흐 영혼의 편지는요, 그 무렵부터 주로 후견인인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반 고흐가 권총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한 게 37살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이 시기에 걸친 편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 고흐의 생애와 정신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반 고흐, 이 열정적인 화가의 그런 서가문집이니까 뭐 예술에 대한 충만한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봤는데, 약간 MSG를 쳐서 좀 얘기하자면 이 편지 내용의 3분의 1은요 동생한테 돈 좀 붙여달라 이런 얘기고요. 또 3분의 1은 그게 좀 미안하다, 돈을 붙여달라고 계속 돈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뭐 자신의 그림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반 고흐는 일생 동안 돈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돈이 전혀 없는 어려움에 대한 압박이라기보다는요, 동생인 테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후원을 계속 해주는 거니까 이걸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림은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나중에는 돈은 꼭 갖고 싶은데 그럴 방법이 없으니까 안 되면 내 영혼이라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영혼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악마가 훔쳐보았는지요, 반 고흐의 이름이 슬슬 인정받기 시작을 하면서 드디어 처음으로 그림이 정말 한 점 팔았거든요, 유화를. 그래서 400프랑에 팔리기까지 한 그런 시점. 그러니까 뭔가 반 고흐가 이제 좀 뭔가 해볼 만하다라는 시점에 정신병을 앓기 시작을 했다가요,
결국에는 자신의 가슴에 권총을 발사해서 자살까지 이르게 하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던 사실은요, 천재화가 반고흐는 사실 노력형이라는 겁니다. 그림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 연습 기간까지 합쳐도요, 그러니까 그 화가로서의 커리어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900점의 유화, 페인팅, 그 다음에 1000점의 드로잉과 스케치까지 해가지고 한 2000점 정도를 남겼다고 해요. 그 1년에 200점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책의 내용을 보면 그 중에 이제 훼손되거나 아니면은 없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작품 활동을 못하는 시기도 있었으니까 작품 활동을 했던 시기에는 거의 하루에 한 점씩을 그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읽은 척 책방으로 보자면 하루에 책 하나씩을 보고서 영상을 찍은 거고요. 학생, 고등학생으로 보자면 하루에 문제집 하나씩을 꼬박꼬박 푼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한 거죠. 결국 반고흐를 반고흐이게 만든 것은 그림에 대한 열정과 그로 인한 노력, 연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요, 그림에 대한 열정, 그리고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그림만 그린다라는 그런 노력의 메시지들이 한가득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가 예전에 읽었을 땐 못 느꼈었던 건데 이번에 읽으면서 본 건데요. 동생인 테오의 존재가 정말 크더라고요. 반고흐가 그래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림 수업을 받게 하고요, 물감이나 캔버스 살도는 물론 생활비까지 계속 대준, 정말 살아생전에 계속 대준 테오의 존재 덕분에 반고흐의 이 예술 세계가 완성된 거거든요. 테오의 편지에는요, 돈에 대한 압박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형이 보여준 작품이라든가 말이면은 자기는 충분히 만족한다 라고 형을 또 위로하는 그런 자상한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고흐 사후에 이 테오가 또 덕을 본 것도 아닌 것이요, 고흐가 죽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테오도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반고흐는 사실 반고흐 개인이라기보다는 이런 테오까지 합쳐서 그렇게 완성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빈센트 앤 테오 이렇게라든가 아니면 고흐스라고 불러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요, 반고흐 영혼의 편지였고요. 제 시간과 노력과 지식을 갈아 넣어서 만든 이 영혼의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